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오전 6시 30분이에요. 이제 6시 30분 정도가 돼도 밖은 캄캄하네요. 날씨가 이제는 겨울이 다가오나 봅니다. 코인 시장에 물리셔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코인 시장에서 또 새로운 삶을 찾아서 도전을 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코인 시장에 들어오셔서 금융과 주식에 대해서 알게 되고 투자에 대한 것을 알게 되어서 어쩌면 또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현명한 투자자가 되셔서 조금은 과거보다 조금은 나은 삶을 살길 바랍니다. 뉴스는 딱히 볼 게 없는 상태고요. 차트를 바로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도 크게 볼 건 없습니다.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1,500만 원을 기점으로 지금 현재 계속 자리를 잡고 횡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봉 클래스에서는 아직까지 죽진 않을래 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죽으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먼저 말씀드렸던 일봉상에서 이런 식으로 어디 갔나요? 네, 좀 컴퓨터가 렉이 좀 생기네요. 이런 식으로 죽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요거를 먹으실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그거긴 합니다만, 글쎄요, 어쨌든 그것조차도 일단은 매수 자리는 여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요 자리라고 1390만원 정도, 1400만원, 1390만원이 정도가 매수 자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사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을 감당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소액 정도 트레이딩을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트레이딩을 시작할 만한 포인트는 아니 됩니다. 볼린저 밴드 원칙상 밖에 있던 종목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단타 청산하라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타 청산 하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과거에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도 청산하는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일봉상. 그럼 일단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 부분이 중요할지일 텐데,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될 것이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이 끝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를 노리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잡고 출발하려 할 때, 이때 매수를 노리셔야 합니다. 투자를 하시다 보면 항상 싸다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싸다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식이든 주가든 뭐 코인이든 다 똑같습니다. 싸져서, 예, 좋습니다. 싸지고 나서 다시 싸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싸지고 나서 그 자리를 정체하고 다시 가격을 상승하려 할 때, 그래서 상승하려 할 때 매수를 하셔야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상승하려 할 때. 상승하려 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쨌든 전에 대한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등장해야 되고, 그것이 뭐 엘리엇 파동의 임펄스니 뭐니 이런 전문 용어들을 다 대입을 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충분히 횡보하고 난 다음에 상승하려 할 때, 이때가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찌되었건 지금은 이제 반등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여기가 될 텐데, 비트코인 입장에서 여기를 주고 반등할지 아니면 그냥 가서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 분들이라면 여기 매수를 걸어놓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안 먹으면 많은 거야. 내가 내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투자를 해서 돈을 떼돈 벌어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4시간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도 지금 현재 이 하락 자체가 꽤 강하게 드러났다고 싶지만, 이 하락은 거래가 엄청나게 터진 하락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 조정세가 이제 우리가 다우 이론의 단기 이제 분산 국면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량을 이제 예약 매수 걸어놓은 사람한테 물량을 떠넘겼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충분 횡보하다가 빠지게 되면 이 물량을 이제 뭐 큰 흐름은 아니, 시간 봉상이니까 엄청 강력한 흐름은 아니겠죠. 일봉 보시다 보면, 잠시만요. 일봉 보다 보면 그게 엄청난 거래량 터진 건 아니거든요. 이게 더 많이 터졌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 더 많이 틀어졌고, 어쨌든 시간봉상 여기서 거래가 좀 들어왔다라는 것은 요 흐름에 따른 이제 분산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여기서 뭐 상승을 더 상승시킬 누군가가 샀다면 올려버리겠죠, 그죠? 어찌되었건 이 저점을 이탈할 때, 그리고 여기보다 거래가 좀 더 들어온다면 이 구간은 매수로서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단타로서. 그래서 여기 그냥 예매수 깔아놓으면 뭐 체결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 정도 수준일 것 같고요. 요 하락을 봤었을 때는 바로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보다는 한 번 정도 더 수렴을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장난이 한 번 정도는 더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투자를 막 풀매수해서 막 가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그냥 놀아본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썩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조정세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구간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흐름에서 이제 좀 지나가 버린 걸 다 놓쳐버리고, 아, 나 이더리움 못 잡았는데 짜증나네, 아깝네 하시는 분들이 오 하면서 이제 슬쩍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값은 좋습니다. 자리값. 글쎄요, 뭐 정확하게 뭐 추세를 알 수는 없겠죠. 지금 현재 파동 자체가 지저분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뭔가를 하긴 좀 껄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세가 깨어지면 아플 수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깨지면 여기가 들어가지거든요. 깨지면.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쉽게 깨질지 안 깨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그냥 좀 벌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 흘러가고 있을 때는 요 정도 자리에서는 이제 소액 아주 그러니까 슬쩍 들어가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 보시든지, 요 자리에 손절을 주고 들어가 보시는 정도, 42만 원인가요? 손절을 잡고 들어가시는 정도는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신호가 좀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더리움을 좀 많이 좀 기다리셨던 분들, 33만원 사실 기다리긴 했었는데 33만원 아직 열려 있습니다. 32, 3만원 아직 열려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도전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 정찰 슬쩍,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나올지 사실상 이게 나올 가능성은 사실 좀 낮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1000만원이 있으면 100만원 이하 한번 그냥 던져 놓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지선에 일단 맞닥뜨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왜냐면 이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흐름에서 그래도 상승의 여지가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이런 말씀 사실 드리는 부분이고, 좀 빠지더라도 그죠? 제가 2월 정도에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도 그 작은 흐름에 서서 물리는 것들은 좀 싫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뭐 아주 큰 흐름에서 사실 이것에 대한 리버셜 반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횡보를 하고 주가가 출발한다라는 건 주봉 이상급 사이클에서는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해 볼 수 있는 거래요. 물론 A, B, C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조정파가 뭐 죽어버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도전해 볼 수 있는 흐름이라는 게 참 다행인 거거든요.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트코인들이 사실 엄청난 이제 몇 년 동안 엄청난 하락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너무 괴롭게 했었는데, 이더리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정리가 되셨나요?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사실 이번에 조금 이제 주력 종목 중에 하나였죠. 이더리움과 더불어. 이더리움 사실 47만원 단타 목표치 이미 도달해서 가버렸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거기서 뭐 사는지 말든지는 이제 끝이 나야 되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 그때 지지난주였나요? 방송에서 이더리움 조금 남았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알트코인 단타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이오스는 이제 또 가버려, 목표가를 찍고 와버렸고요. 그죠? 목표가는 아닌데 단타를 찍고 와버렸고 상승했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사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뭐 다 비슷비슷한 재미없는 그런
아주 뭐 그냥 끔찍하게도 재미없는 그런 흐름을 진행되고 있어요. 그 비트코인 캐시도 보시면 이 이제 그냥 발산되지도 않고 수정되지 않는 일이 이미 볼린저 밴드를 타면서 계속 이렇게 꿀렁꿀렁꿀렁거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래가 좀 더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비트코인 캐시는 만약에 튀면은 조금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 모양일 때는 이 가정법이긴 한데 제가 비트코인 캐시를 사실 요거가에서 살짝 담아놨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샀다가 손실 났다가 손절하고 아마 여기 다시 샀나 그렇게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담아놔 봤고 손절을 이제 여기 걸어둔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서 깨지면 손절 다 해버릴 겁니다. 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 잡았구나. 여기서 잡았네. 여기서 잡았네. 네.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서 잡았네. 저 파란색 선, 빨간색 선 보이시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일단 그런 모습이긴 한데 뭐 뚜렷하게 파동 카운팅을 하기는 사실 좀 거북한 모습이야. 주봉 보시면 아직까지 바닥을 밟혀 기고 있는 모습인데 요 흐름 있죠, 그죠? 충분히 수렴을 하면서 요 구간에 요렇게 살짝 등장한 요 상승대를 한번 믿어보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뭐 주가든 코인이든 뭐 사실상 조식을 크게 보면 막 이건 뭐 볼 것도 없는 차트들이죠. 그래서 요런 구간들을 믿으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표현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얘가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가 깨지면 비트코인 캐시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종목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깨지면 비트코인 캐시는 많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많이 깨진다면 리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기가 깨지면 아마 7, 8만원 라인을 지키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깨지게 된다면 어쨌든 깨지지 않기를 바래요. 깨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럴까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수렴에 대한 큰 수렴에 대한 이탈 방향에서 우리가 승부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그래서 2월달에 상승 내년 2월에 보고 있는 그 큰 변곡 있죠. 큰 변곡 정도의 그 전의 흐름 뭐라고 할까요? 그런 전조 파동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배팅을 살짝 해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사실 시총이 좀 큰 종목이다 보니 제 영향력으로 뭐 크게 영향을 받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도 하실 적에는 막 zas다 틀렸다에 포커스가 두는 게 아니라 뭘 믿을래라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하시고 밀크라는 종목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종목인데 이제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건지 불행스러운 건지 어쨌든 거래가 급등을 하고 볼배를 돌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밀크는 이제 다음 웨이브 이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이제 뚫고 올라간다면 이제는 밀크가 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 정도 쳤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 이게 상승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 밀크는 이제는 이 지역이 깨지면은 안 됩니다. 이것도 660원이 깨지면 더 이상 뭐 미련과 희망과 미련 뭐 아무것도 없는 종목이 될 테니까 주가 해주시고 어쨌든 깨진다는 것은 추세가 그냥 떡락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고 일단 요 종목 제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남아있는 그 까치밥이 남아있어요. 제 밀크가 30% 손실인가 뭐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팔고 남은 거잖아요. 팔고 남은 이제 조액불안 조에 남아있는데 예전에 밀크가 샀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뭐 한번 보는 거죠. 뭐 이 상태에서 또 한번 돌려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스톡캐스팅 이제 돌아갈랑 말랑 하고 있으니까 거래당이 돌아왔고 큰 흐름에서 운이 나쁘면 이제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좋다마는 나쁜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가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밀크가 100원 정도에 도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좀 밀크에 관심 없는 분들도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사실상 좀 밀크는 가능성이 좀 있고 여기 도달하면은 아마 저도 그 정찰 까치밥 내버려 두고 다시 이제 제가 본 시드들 있잖아요. 밀크를 한번 살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 드릴게요. 그냥 돌릴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 상승이 예쁘면 상승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손절하겠지. 그래서 손절하고 100원 요 밑에서 잡으면 예쁘잖아요. 그죠? 리플은
그냥 그거예요. 별거 없어요. 굳이 리플을 해야 될까? 굳이 리플 이게 핵심입니다. 반등할 만한 구간이긴 했죠. 하지만 이 상승 자체가 이것도 좀 애매하게 생겼고, 이게 임펄스 파동인가? 라는 부분에서 좀 애매모호하게 생겼고, 이 상승도 글쎄 굳이 리플을 이라는 이야기를 생각드렸었고, 그죠. 리플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죄송합니다. 저도 리플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어찌되었건 이제 큰 흐름에 있어서 볼펜을 돌리려고 하고 있다는 점은 참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충분히 자리를 잡고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리플은 주봉 사이클에서 2월보다는 9월 가을에 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은 일단은 좀 2022년에 만약에 300원을 유지한다면 그때는 리플을 사도 되지 않을까. 그때는 스토캐스트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이 모습일 때는 주봉상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를 탄다라는 것은 이때는 목표치가 아마 1000원까지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갈 것이다라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에서 붙어 나가야 되겠지, 그지? 약간 이렇게 일단은 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리플은 조금 애매해요. 제가 말씀드리게 제가 리플 차트에 대한 도사라고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리플을 제가 언제부터 관심을 안 뒀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리플을 언제 물렸었는데 4,000원에 물려있다 이 구간에서 복수하고 나왔거든요. 이 구간에서 갖고 있는 돈을 갖다가 몰빵을 해가지고 제 이사할 때 전세금 빼가지고 여기서 주식을 넣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리플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여기였나? 여기였다 그래. 이제 리플 안녕? 나 몰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웨링가 끝나고는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그랬고, 이때도 굳이 리플을 다른 거 더 예뻐 보이는 게 많다, 스텔라도 나가고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고, 이 상승은 제가 요 끝에 살짝 잡아서 돈을 먹고 이거에서 먹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리플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요 그림이 나와준다면 참 예뻐지는 거거든. 그래서 주구방상에서 이 그림 좀 나왔을 이때쯤 노리시면 대박을 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그림이 조금 예쁘진 않거든. 그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거 크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에어스도 뭐 쏘쏘예요, 쏘쏘. 지금 다 뭐 그렇죠. 자,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이 한번 뭐 달려나가고, 우리가 이제 비트 이더가 달려나가고 알트코인들 펌핑이 들어났고, 지금 비트코인 혼자서 독주를 하면서 알트코인들을 살려주지 않고 있는 모습. 일부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시총이 메이저라고 불려지는 캐시, 라이트, 뭐 이더 이 정도만 살짝 반등을 하고 지금 살려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반반 치킨이라기 때문에 그래요. 반반 치킨. 이 상태에서 비트를 갖다가 매도를 다 쳐버리면 비트코인 값 떡나갑니다. 폭락을 하게 될 거고,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하락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실 비트코인 자체의 펀더멘탈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저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발전소를 돌려가지고 최고를 하고, 사실 뭐 비트코인 뭐 이거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미국 환율이 불안정하고 달러가 폭락을 하고 있는 시간에서 사람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몰려 들어간다는 것 자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근데 이런 제 발행주들 있잖아요. 이런 거 체인링크, 이단 뭐 그렇다 치고, 이런 쪽들은 저는 전혀 이 펀더멘탈 가치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좀 찝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참 그래도 좀 저희 구독자 시청해 주시는 몇백 분 많지는 않지만 이제 꾸준히 봐주는 몇백 분들은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돼도 저도 잘 되는 거고, 저도 이걸 유튜브로 지금 먹고 살고 있으니까 뭐 딱히 차트적으로 볼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볼 게 없는 시간, 이런 구간, 이런 횡보하는 이런 구간에 사실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출발하는 종목을 잡을 수 있거든. 오늘 부재가 될 것 같은데 지루할 때 잘 견뎌내야 출발하는 종목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재미없으시더라도, 그리고 우리 그런 큰 시나리오 몇 개 짚어드린 거 조정세가 오더라도 2월 달에 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냥 저희 방송을 뭐 가볍게 들으셔도 좋겠고요. 충분한 행보 진행되고 있으니 출발하면 많이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죽으면 저 세상 갑니다. 모든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출발하기를 간절히 바라봅시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